자, 안녕하세요. 연현원입니다. 자, 오늘 방송하기에 앞서 이전 방송을 보시고 혹시 상황상 요놈이 요거 지금 블라인드 스틸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혹시 리레이즈를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야지 이게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할 얘기는 자 저번 방송에서도 예고했듯이 홀덤 잘하는 방법 제14화 리스틸을 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 예고는 벌써 이제 리버까지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스틸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리버까지 다 배우셨으면 전체적으로 뭐 경기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화에는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이제 플레이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본인 거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 1화를 시작할 겁니다. 1화를 할 거예요. 1화. 붙어 있어. 안 보이게.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플레이 1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홀덤 잘하는 방법 제14화 리스틸 그것에 대한 사항들,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김구나 손님 받아라. 우리 기탁이 형 너무 웃겨. 아무튼 시작 한번 해볼게요. 활기차게. 우리가 이제 이 글에서 좀 알고 가려고 하는 내용들은 상대방에게 이제 상대방에게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팟 오즈는 2대 1이다. 2대 1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리스틸은 루즈하고 공격적인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리스틸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되게 패시브하지만 루즈하고 루즈 패시브한 스타일들 뭐 루즈 어그레시브한 스타일들 뭐 이런 많은 이제 루즈하고 패시브한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그런 이제 되게 참여 빈도도 낮으면서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밸류가 있는 핸들로 리스틸을 시도해야 된다. 밸류가 있는 핸드라는 건 충분히 프리플랍이 열리고 나서 또 이제 싸워볼 수 있는 카드들로 해야지. 왜냐면 루즈한 플레이어들은 문양이 똑같은 수디 카드들을 들었으면 플랍은 보고 죽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밸류가 있는 핸드로 리스트를 시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상대방이 스틸을 시도한다는 느낌이 있다면 릴레이즈를 뭐 핸드가 없는 걸로도 해서 블러핑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래도 밸류가 있는 핸드로 리스트를 시도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써져 있는 이유는 이게 응용편이 아니잖아요. 기본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본을 최대한 충실하게 배우셔야 당연히 홀덤에 대한 스킬이 늘어나실 거고요. 뭐 밸류가 없는 핸들에도 충분히 리스트 시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충분한 경험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리스트를 해서 팟 사이즈가 벌써 커져 있는 상태에서 블러핑을 치다 보면 상대방은 정말 잘 맞았는데 그 집에다 대고 막 레이스 치고 올인 받고 이러면 정말로 뭐 잘못 배우신 게 되겠죠.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엊그저께도 한번 그랬었어요. 온라인에서 빅토너였는데 빅토너에서 광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스틸을 시도했다가 팟 사이즈가 커지는 바람에 올인 블러핑을 쳤고 근데 꽉 맞아 있는 집이었어요. 풀랍에 그냥 셋이 돼 있는 집에다가 리버까지 가서 리버에서 올인 블러핑을 쳤는데 3배럴링 올인 블러프를 쳤는데 참 메이드가 없는 바닥이었고 거기다가 셋이면 뭐 거의 뭐 본인이 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다 우리를 쳤으니 스테폰이 나왔고 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광탈을 했던 기억이 있고 상대방의 스틸에 레이즈로 대응을 하는 것이 리스틸입니다. 릴레이즈를 치는 거죠. 상대방이 스틸을 하려면 분명히 오픈을 했을 것이고요. 오픈 레이즈를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릴레이즈로 대응을 하는 것이 리스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팅 핸드 차트에 따르면 특정 핸드를 들었을 때 상대가 레이즈를 하면 올인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리스틸 역시 올인 레이즈의 형태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렇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 책자는 시덴고에 관련된 얘기고, 보통 시덴고는 50BB 스타트이기 때문에 스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튼 리레이즈를 하는 행태를 리스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시덴고 스타일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루는 건 시덴고나 일반적인 노리미털덤 토너먼트랑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책이 그래도 토너먼트에는 조금 더 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리스틸은 상대의 콜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에이시스로 올인을 하는 것은 리스틸이 아닙니다. 물론 AA를 들었을 때나 리스틸을 시도할 때나 똑같이 올인 레이즈를 하면 상대는 AA로 올인 레이즈를 한 건지 리스틸을 위해 올인을 한 건지 리딩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뭐 분명히 뭐 레이즈를 했을 때 리스틸로 릴레이즈를 한다든가 릴레이즈 올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뭐 딥스택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태들의 유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위험 빈도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올인 블러프 칠 때는 당연히 핸드 밸류가 있는 핸드로 쳐야 될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짜로 좋은 카드 에이스, 에이스, 킹, 킹, 에이스, 킹 이런 카드로 릴레이즈 올인을 하는 것 행위는 리스틸이라고 할 수 없고 정말 쇼다운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상대를 리딩을 해야 합니다. 그가 스틸을 시도한 것인지 혹은 AA 같은 핸드로 레이즈를 한 것인지 알아야 리스틸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익스플로잇이 돼 있고 충분히 그 사람과 오래 게임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리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고 그냥 막 하면 안 돼. 그냥 그러면은 빠빠이 안녕 광탈하면 무슨 기분? 족같은 기분 아시잖아요. 그런 짓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익스플로잇이 되고 상대방의 성향도 충분히 알고 이 사람의 오픈 카드들도 많이 본 후에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초반에 블라인드가 낮을 때는 리스틸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블라인드가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과 게임을 많이 해보고 어느 정도의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초반에 블라인드가 낮을 때 리스틸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때 리스트를 해서 스틸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정말 좋은 핸드로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굳혀놓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EV가 플러스가 되실 겁니다. 자, 스택의 사이즈는 리스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신이 올인을 했을 때 상대의 오즈가 어떻게 되느냐이다. 그가 폴드할 것 같은가? 그리고 그가 폴드하기를 원하는가? 잭잭으로 올인을 했다면 그가 폴드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77로 올인을 했다면 아마도 그가 폴드하기를 원할 겁니다. 왜? 보통 뭐 원오버 77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원오버 혹은 투오버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제를 한번 보면 16BB의 스택을 가진 버튼이 3BB로 레이즈를 했고 스몰 블라인드에서는 폴드를 했어요. 자, 나는 빅 블라인드이고 7BB의 스택이 남아있는데 리스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올인을 하면 팟은 11.5BB가 될 거고요. 쭉 해서 0.5에 1 스몰 빅 블라인드 그리고 제 3BB 레이즈한 거 그리고 내가 가진 7BB 그러면 11.5BB가 되겠죠. 자, 버튼이 추가로 5BB를 지불해야 하므로 그의 팟 오주는 2대1 정도가 됩니다. 그렇겠죠. 11.5니까 이 오즈가 2대1보다 조금 높을 수 있어요. 2대1 정도가 될 거고 올인 승부에서 지더라도 그에게는 8BB의 스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8BB 올인하면 충분한 폴드 에큐티가 생기므로 8BB는 토너먼트를 계속하기에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 예제 2번. 자,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블라인드를 지불하기 전에 13BB의 스택을 갖고 있고요. 이 경우 올인 후의 팟은 13.6BB가 되겠죠. 12BB로 블라인드를 내면은
블라인드라면 13bb니까 상대방이 3bb 레이즈를 했고 내가 남은 12b로 올인을 하면 총 16.5bb가 되고요. 자, 상대가 이제 10bb를 더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팟 오즈는 1.65 대 1 정도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 못 하시는 분은 팟오즈에 관한 설명이 이제 먼저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고 이걸 갖다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전에 봤던 게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고 그걸 갖다 텍스트나 메모장에다 적어 놓으시고 같이 읽으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냥 지금 어차피 책 읽어주는 예레런이라는 이 컨텐츠 자체가 뭐 운전하시거나 자기 전이나 아니면은 뭐 사무실에서 이어폰 꽂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경우엔 그냥 들으면서 넘어가세요. 왜냐면 그냥 2대1이라는 파도지가 2대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2대1만 기억하시면 돼요. 2대1 이상.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계산하는 법을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2대1 이상의 이제 파도지가 나오게끔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인 승부에서 지면 그에게는 3bb가 남는데 이것은 너무 적죠. 바로 다음이 스몰 블라인드, 바로 다음이 빅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뭐 그때 되면은 1.5bb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경우보다 그가 폴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상대의 핸드 레인지 대부분은 상대의 핸드 레인지 대부분을 이기는 핸드가 있어야 적은 스택이므로 리스틸을 할 수 있다. 상대가 대부분의 경우 콜을 할 것이므로 거의 항상 쇼다운을 이겨야 됩니다. 자, 많은 스택으로 리스틸을 시도할 때는 폴드 에퀴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폴드 에퀴티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었죠. 상대방이 폴드를 할 수 있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레이즈를 하면 상대가 킹 정도만 돼도 죽지 않을까? 상대방에게 올인을 강요할 수 있는 걸 폴드 에퀴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드 에퀴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올인을 했을 때 그의 팟 오즈가 2대1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자신의 레이즈 금액은 적어도 팟 사이즈는 돼야 하며 자신의 레이즈 금액은 적어도 팟 사이즈는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이면 더 좋다. 제가 아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2대1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2대1 미만.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레이즈 금액은 내가 하는 레이즈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얘가 3bb로 레이즈를 했고 0.51 그러면 4.5bb니까 최소한 자기의 레이즈의 금액이 팟 사이즈 4.5bb 이상은 있어야지 되고 그 이상이면 훨씬 더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버튼이 3bb로 스틸을 시도했을 때 자신의 스택이 적어도 11bb는 되어야 충분한 폴드 에퀴티가 생깁니다. 이 이유는 최소한 11bb가 돼야 이제 오즈 자체가 2대1을 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자신과 상대 모두가 딥스택 칩이 많은 플레이어 딥스택일 때는 리스틸 금액이 리스틸을 하려는 금액이 스틸의 3배는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3bb로 레이즈를 했다면 리레이즈 하는 게 9bb 이상으로 리레이즈를 해야 오즈 자체가 2대1을 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레이즈 후에 자신이 팟 커밋 그리고 리레이즈 외에 자신이 팟 커밋은 이제 너무 많은 거를 베팅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리레이즈 올인 나오면 콜을 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플랍에 열렸을 경우에 그냥 다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15bb 나왔는데 12bb, 13bb 레이즈 하면 1bb, 2bb 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팟 커밋이라고 합니다. 팟 커밋. 이미 너무 많은 칩을 팟에 투자했기 때문에 폴드할 수 없는 상태를 팟 커밋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레이즈 후에 자신이 팟 커밋이 된다면 보통의 리레이즈 대신 올인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밖에 예를 들어 2bb, 3bb, 4bb, 5bb 이 정도밖에 다음 플레이가 불가능한 상태에 내가 폴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리레이즈가 아닌 그냥 올인 푸시를 하라는 게 올인 푸시를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인 푸시를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폴드 에퀴티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전략 중에 하나죠. 자, 리스틸은 어떤 유형의 플레이어에게 효과적인가? 리스틸이 어떤 유형의 플레이어에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항상 그렇지만 어떤 유형의 플레이어와 내가 상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포턴트해요. 자, 타이트한 플레이어, 리스틸을 시도하지 마라. 타이트한 플레이어는 스틸을 거의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틸을 시도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는 충분히 좋은 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팟에 참여를 안 해, 얘가. 근데 갑자기 팟에 참여를 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리스틸 시도하지 마세요. 자, 루즈한 플레이어. 리스틸은 좋은 선택이다. 루즈한 플레이어는 약한 핸드로도 자주 스틸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서 뭐 킹3 이런 핸드로도 버튼에서 2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레이즈를 해요. 근데 그런 집에다가는 레이즈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폴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루즈한 플레이어, 그러니까 루즈화되는 건 굉장히 팟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을 하여금 이제 리스틸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루즈한 플레이어, 약한 핸들 되게 시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는 리스틸에 폴드를 할 겁니다. 자, 낮은 리밋에 많은 루즈한 플레이어들은 약한 핸드로 리스틸에 콜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 썸띵의 옷을 입다든가 뭐 킹이나 퀸 썸띵의 옷을 입고만 있어도 리스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한 뭐 3배 정도, 보통의 3배 정도는 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팟커밋이 안 된다는 조건하에 다음 게임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칩이 있다면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승부를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루즈한 애들은 약한 핸드로 리스틸에 콜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핸드가 매우 약해서 자신이 페이보릿 게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틸을 한 사람이 페이보릿인 카드를 가진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아무래도 핸드 밸류가 있는 카드로만 리레이즈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페이보릿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페이보릿은 게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카드를 갖다 그냥 페이보릿 카드라고 해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카드도 페이보릿 카드입니다. 자, 공격적인 플레이어 좋은 선택입니다. 공격적인 플레이어는 프리플랍에서 자주 레이즈를 합니다. 그가 레이즈를 했다는 것이 리스틸에 폴드하지 않을 만큼 좋은 핸드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공격적인 플레이어, 어그레시브한 친구죠. 어그레시브한 친구가 레이즈를 했어. 원래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니까. 근데 만약에 리스틸에 폴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진짜로 핸드가 좋을 수 있거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수동적인 플레이어 좋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플레이어가 스틸을 시도했다면 그는 거의 항상 좋은 핸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한 스타일의 플레이어들을 말하고요. 수동적인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으면 레이스, 안 맞으면 볼드예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핸들을 아마 들고 있었을 것이고, 약한 핸드라면 그는 림프나 폴드를 했을 것이다. 그는 약한 핸드로 거의 레이즈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 플레이어는 다음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합니다. 타이트하고 수동적인 플레이어냐, 타이트하고 공격적인 플레이어냐, 루즈하고 수동적인 플레이어냐, 루즈하고 공격적인 플레이어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타이트 패시브, 타이트 어그레시브, 루즈 패시브, 루즈 어그레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크게 이렇게 큰 유형으로는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에 뭐 락이라는 것도 있고요. 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톤이라고 해서 정말 단단한 사람들을 락이라고 하죠. 자, 그에게 스틸을 시도하는 것도 나쁜 플레이인데 그가 팟을 키우겠다는 신호를 보낸 후 리스틸을 시도하는 것은 더욱 나쁜 플레이다. 자신의 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경우 폴드해야 된다. 자, 되게 타이트한데 되게 패시브해요. 타이트 패시브한 사람들한테는 스틸을 시도하지 말아라. 타이트한데 공격적인 플레이어,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왜냐면 요즘 추세 자체가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들이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많이 이렇게 플레이들 하고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유형만으로는 리스틸 여부를 선택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스틸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들은 더 루즈하게 스틸을 시도합니다. 더 루즈하게 스틸을 시도하는 플레이어에게는 리스틸을 시도할 수 있고요. 리딩을 잘하고 스틸 리스틸 상황에서 상대가
타이트 어그레시브인지 루즈 어그레시브인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유형을 구분할 때는 LAG인지 TAG인지를 갖다 구별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TAG는 타이트 어그레시브, 자 LAG는 루즈 어그레시브. 자 태그 같은 경우에 태그를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트 어그레시브, 타이트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어는 좀 조심해서 플레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리스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이런 플레이어가 하면. 자 루즈하고 패시브한 플레이어, 루즈하고 수동적인 플레이어죠. 그에게 리스티를 시도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약한 핸드라면 그는 림프를 했을 것입니다. 레이즈를 했다는 것은 그가 나름대로 좋은 핸드를 들었다는 것이고, 물론 루즈한 그가 생각하는 좋은 핸드가 실제로는 좋은 핸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핸드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루즈하다는 건 분명 그에게 리스티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루즈하고 수동적인 플레이어, 굉장히 참여 빈도도 높고 패시브한 스타일의 플레이어는 대부분의 경우 림프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근데 이거는 뭐 KMGN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속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쵸? 별 이상한 카드로 다 림프를 타니까. 자 루즈하고 되게 공격적인 플레이어, 루즈 어그레시브라고 하죠. LAG. 자 약한 핸드로 너무 자주 레이즈를 하는 그들에게 리스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존나 참여 빈도도 높은데 심한 배팅을 갖다가 막 3S로 막 3배, 빅블라인드에 3배를 막 오픈해버리고 레이즈하면 리레이즈하고 자꾸 그런 스타일의 이제 플레이어들은 상당히 리스트하기 좋고, 그러나 그들은 콜도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올인 푸시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올인은 콜을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콜드 자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에겐 쇼다운을 이길 수 있는 핸드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충분히 핸드 밸류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 그들을 상대할 때 밸류가 있는 핸드로 루즈하게 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올인으로 푸시해버리는 거지. 그것도 루즈하게 푸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주. 그런 애들이 하면 쉬워. 그냥 야 올인! 장난하지 마, 꺼져.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제3의 플레이어의 스택 사이즈. 리스틸 여부를 결정할 때는 스틸을 시도한 플레이어의 스택 사이즈뿐 아니라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았거나 림프만한 다른 플레이어의 스택 사이즈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UTG에서 림프를 타고 들어왔는데 뭐 버튼에서 얘가 스틸을 시도하기 위해서 3X 혹은 림퍼가 한 명 있으니까 4X로 오픈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뭐 에이스 퀸 에이스 잭, 에이스 킹은 말고 에이스 퀸 에이스 잭을 들고 빅블라인드에서 올인으로 리레이즈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콜로 끊을 수도 있지만, 뭐 승부를 봐야 되는 뭐 에이스 10, 뭐 이런 뭐 수디 카드 이런 거라면 분명히 UTG에서의 림프가 조금 무섭기 때문에 콜로 끊고, 근데 UTG에서 갑자기 레이저 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폴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내 뒤에 또다시 액션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 뒤에 첫 액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아주 심한 쇼스택은 아주 나쁜 상대입니다. 제가 이 전편에서 리스틸이 아닌 스틸을 시도할 때 내 뒤에 쇼스택이 2명 이상 있으면 사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아주 심한 쇼스택이 있다면 아주 나쁜 상대예요. 그는 리스틸을 좋은 팟 오즈로 올인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 쇼스택들은 뭐 정말 킴성팀만 돼도 올인하고 7, 8, 6, 7, 4, 5, 2, 3 이런 카드들도 다 올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블라인드였다면 그는 이미 팟 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가 있다면 절대로 리스틸을 시도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평균적인 스택은 매우 루즈하지 않은 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적인 스택, 자, 평균 스택에 있는 사람들, 현재 상대방이 갖고 있는 스택이 평균 스택 정도가 돼요. 매우 루즈하지 않은 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루즈하지 않는 한, 뭐 그냥 평균적인 플레이어, 평균적인 PFR이 나온다면, 프리플랍 참여율이 나온다면, 혹은 VPIP, 프리플랍 참여 빈도가 나온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즈에 리레이즈가 이어지는 스틸에서 리스틸 상황에서는 그는 아주 좋은 핸드로만 콜을 할 것이고요. 이런 평균 스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빅스택끼리 싸움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핸드 레인지는 평균적인 스택보다 조금 루즈한 편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이 이제 몬스터 핸드들을 들고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리스틸이 나왔을 때 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낮은 리밋에서 제3의 플레이어가 트래쉬로 자주 콜을 합니다. 자신이 타이트하게 리스틸을 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신의 팟 오즈가 좋기 때문에 수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뭐 이제 뒤에 제3의 플레이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 이미지가 거기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테이블에서 대한 이미지가 타이트하고 그 리스트에 대한 시도가 뭐 진짜로 뭐 정말 간혹 한 번씩 일어난 게 나의 테이블 이미지라고 한다면 어 낮은 리밋이라고 한다고 하고 제3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리푸시를 한다면 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자신의 파더즈가 좋기 때문에 수익이나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저도 지금 이 글 자체가 살짝 이해가 좀 안 돼서 아무튼 포지션, 핸드 선택, 이미지. 자, 나의 포지션과 그리고 핸드를 어떤 핸드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테이블에서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자, 보통 레이트 포지션의 플레이어가 스틸을 시도를 해요. 앞집에서 다 죽고 뒤에 있는 플레이어가 리레이즈를 하죠. 따라서 자신의 뒷자리에는 플레이어가 몇 명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트 포지션이기 때문에 뒷자리 플레이어의 인원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명이 있어도 타이트하게 리스트를 시도해야 되고요. 자신이 UTG 플러스 2라면 UTG가 3BB로 스틸을 시도할 때 킹 9 스티드로 콜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UTG 플러스 2고 2라면 UTG에서 3X로 3BB로 스틸을 시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가 스틸을 할 때 3BB 레이즈를 하고 밸류 배팅을 할 때는 2BB로 레이즈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그 뒷집인데 바로 뭐 UTG 플러스 1 혹은 2 그러니까 옆집 혹은 옆집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다면 킹9 스티드 같은 코드를 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뒷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뒷집에 무슨 핸드가 있을 줄 알아? A가 그냥 올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킹9으로 콜받아 못 받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킹9 스티드라고 한다면 UTG가 3X로 오픈을 할 때 UTG에서 얘가 3X로 오픈을 할 때는 분명히 스티드라는 걸 알고 있어도 폴드를 하는 게 좋다. 자, 핸드 선택. 루즈한 플레이어가 상대라고 하더라도 모는 핸드로 리스트를 시도해서는 안 되고요. 쇼다운을 이길 수 있는 핸드로만 리스트를 시도해야 됩니다. 다만 그간 70%의 확률로 리스틸에 폴드하며 자신에게 올인 후에 10BB 정도의 스택이 남는다면 예외다. 조금 그 상대방이 루즈한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많은 핸드로 리스트를 하지 말고 충분히 쇼다운 있는 핸드로만 리스트를 시도하되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50% 이상 70% 50% 이상은 안 되고 한 60에서 70% 이상의 확률로 얘가 내 리스틸 내가 내 릴레이즈에는 폴드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올인을 해도 되고 그리고 혹은 자신에게 올인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올인 푸시를 했어요. 올인 푸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올인을 해도 10BB 이상이 남아.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올인 푸시를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루즈한 플레이어가 3X로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70%의 확률로 폴드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올인을 했는데 상대방의 스택이 10BB 이상이 남는 스택이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폴드를 리스틸보다는 폴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하여튼 핸들 선택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도 중요하다. 자, 파켓 페어, 에이스 썸띵, 브로드웨이. 파켓 페어 혹은 에이스 썸띵의 카드들 혹은 브로드웨이 카드들. 브로드웨이는 영어 떼기 카드들을 브로드웨이 카드라고 합니다. 10도 영어예요. 10도 T로 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핸드나 에이스 썸띵 카드, 파켓 페어들
리스트를 하기 가장 좋은 핸드들이 이런 핸드들이고요. 이 핸드로 리스트를 해서 상대가 콜을 해도 자신이 크게 이제 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런 핸드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상대가 스틸을 시도했을 때만 리스틸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리스틸이 항상 콜을 당하고 자신이 언더덕, 팟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50%의 이하인 게이머, 자신이 나의 리스틸 자체가 항상 콜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팟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50% 미만인 언더독이라고 할지라도, 언더독이라고 만약에 그냥 내가 인식이 된다면 상대는 스틸을 시도하지 않고 항상 밸류 베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스틸을 시도했을 때만 리스틸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자신의 리스틸이 항상 상대방의 콜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언더독으로 상대방이 인식을 한다면 나보다 무조건 낮을 거고 이길 확률이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라는 인식을 상대방이 했다면 상대는 스틸을 시도하지 않고 항상 또 밸류 벳을 할 거다. 밸류 베팅 2x 혹은 2.5 나의 스틸에 상대방이 이제 그런 밸류 베팅을 할 거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오픈레이즈에 내가 리레이즈를 한다면 거기에 다시 또 밸류 베팅을 한다는 얘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스틸 같이 보이지 않게 그냥 아예 2x 이렇게 밸류 베팅을 한다는 얘긴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중요한데, 테이블 이미지도 중요하고, 결국 리스트리 수익이 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폴드 에큐티입니다. 죽어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만약 자신이 테이블 이미지가 굉장히 루즈해요. 굉장히 루즈하고 VPI도 되게 높아. 온라인은 VPIP나 PRF 이런 것들, PFR 같은 것들이 보이겠지만 오프라인은 보이지 않으니까, 오프라인은 그냥 내가 참여 빈도가 높다는 걸 상대방들이 적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99.9%는 안 적기 때문에 그냥 많이 얘가 움직인 타다라고 하면 루즈한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테이블 이미지가 루즈하다면 리스틸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올인을 해도. 그럴 때는 그냥 밸류에 따라서 올인을 하는 게 좋은데, 에이스 썸띵 혹은 브로드웨이 카드들, 잭, 10, 킹, 퀸, 에이스 혹은 에이스 썸띵의 카드들 혹은 파켓 페어들로 올인하는 게, 밸류가 있는 카드로 올인을 해라. 내가 루즈하다면 올인을 하는 게 좋다. 왜? 리레이지에는 상대방이 콜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결론은, 항상 그렇듯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포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플레이어가 스틸을 시도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사냥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어떤 플레이어가 레이저를 했는가? 어떤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타이트 어그레시브, 루즈 어그레시브, 타이트 패시브, 루즈 패시브, LAG, 루즈 어그레시브, TAG, 타이트 어그레시브, 그 다음에 타이트 패시브, 타이트 패시브, 타이트 어그레시브, 루즈 어그레시브, 루즈 패시브, 루즈 어그레시브, 루즈 패시브, 타이트 어그레시브, 타이트 패시브. 공격적인,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공격적이면서 루즈한 플레이어, 참여 빈도가 높고, 공격적이면서 패시브한 루즈 어그레시브, 루즈 패시브. 공격적이면서 되게 수동적인 사람, 참여 빈도가 높으면서 공격적이고, 참여 빈도가 높으면서 되게 패시브하고, 이런 성향들이 크게 이제 나뉘기 때문에, 누가 레이즈를 했는지 그렇게 4개의 단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타이트 어그레시브, 타이트 패시브, 루즈 어그레시브, 루즈 패시브,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가 얼마나 자주 스틸 레이즈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루즈한지 뭔지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해야 되시는 거고요. 자, 그가 스틸을 시도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리스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자. 자신이 리스틸을 시도할 때 홀을 할 수 있는 제3의 플레이어는 누구인가? 그의 스택은 얼마나 되나? 이때 10BB 상대방이 10BB 이상 내가 올인해도 갖고 있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의 선 액션이나 혹은 여태까지에 대한 이미지들은 어땠나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테이블 이미지는 어떤가? 루즈한가? 패시브한가? 혹은 타이트한가? 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타이트하다는 이미지가 있을 때 스틸을 시도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몇 바퀴 이상, 세 바퀴, 뭐 네 바퀴까지도 기다리다가 한 번에 저는 세 번, 네 번을 스틸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올인을 하면 충분한 폴드 에퀴티가 생기는가? 올인을 하면 충분히 상대방이 레이지한 스택보다 3배 이상, 그리고 오주 자체가 2대1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지 충분한 폴드 에퀴티가 생기는 거고요. 그럴 때는 올인을 해도 되고, 올인을 할 때 혹은 리스틸을 할 때 만약에 내가 팍 커밋 상태가 될 거, 리레이즈 하는 금액 자체가 팍 커밋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올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장 콜을 할 것 같은 플레이어는 누구인가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리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혹은 먼저 뭐 림프를 타는 집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스틸을 시도하는 것 같은 플레이어 자체가 콜을 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콜을 할 것 같은지에 대한 플레이어를 생각하고 콜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밸류가 있는 카드만 이제 올인을 해야겠죠. 혹은 리스트를 해야겠죠. 자, 자신의 핸드가 올인을 할 만큼 좋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인을 한다는 카드들은 정말로 핸드 밸류가 올인 밸류, 올인 푸시를 할 정도에 대한 핸드 밸류가 있는 게 좋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15BB 미만이라면 뭐 푸시 or 폴드 차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리스틸이 가장 그리고 푸시 or 폴드 차트에 대해서는 또 설명한 영상을 이제 요청 자료에 시청자 요청 컨텐츠 부분에 올려놨으니까 올릴 거니까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이게 올라갈지 저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벌써 하나는 찍어놨는데, 하여튼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보고 푸시오버드 차트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시고, 자신의 핸드가 올인할 만큼 좋은지는 푸시오버드 차트를 보고 넥 비비나 포지션 같은 것들이 그 위치에 맞는다면 올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리스틸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스틸도, 블라인드 스틸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기술은 아니에요. 안 해도 돼. 그리고 리스틸도 똑같은 거야. 중요한 기술은 아니지만 리스틸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주 강한 핸드이기 때문에 리레이즈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에이스 킹 이런 카드들, 에이스 킹 킹스 에이시스인데 당연히 리레이즈를 해야죠. 또 리스틸을 잘못하면 토너먼트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탈했다고, 리스틸 잘못했다가. 근데 제가 한 친구가 굉장히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친구였는데 이 새끼가 몇 번씩 지금 이렇게 계속 레이즈를 하고 나오는 거야. 벌써 막 5번 6번을 레이즈를 했길래 제가 야, 이번에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리스틸 한번 시도를 했는데 콜을 당하고, 플랍이 에이스 킹 잭이었나 에이스 킹 퀸이었나 하여튼 되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이. 저는 진짜로 핸드 밸류가 없이 이제 리레이즈를 했던 건데, 빅 토너였는데 4억짜리 토너였는데 그걸 갖다 하여튼 그렇게 블러핑을 치다가 하여튼 떨어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리스틸로 적당하게 위협을 하면 공격적인 플레이어가 스틸을 시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틸로 적당하게 위협을 하면, 이런 거는 적당한 위협이라는 건 정말로 그거는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이블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보통 오픈레이즈를 2x 혹은 2.5 정도로 오픈을 하고, 그 오픈을 2.5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오픈을 굉장히 타이트한 애들만 모여있는, 단단한 애들만 모여있는 테이블이다. 그런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2.5로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 6x로 다시 리레이즈를 합니다. 리스틸을 시도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공격적인 플레이어가 스틸을
어, 그렇게 이제 몇 번을 하다 보면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어가 스틸을 시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오픈을 하는데, 아, 얘가 내 지금, 쟤가 계속 릴레이즈를 때리니까 나는 진짜 좋은 카드로만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느낌들이 생기겠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이제 타이트한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이제 릴레이즈를 하면서 상대방을 홀드 시키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은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적당한 위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좀 상황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올인인지 아니면 정말 2x로 오픈을 했을 때 릴레이즈 뭐 2.5로 릴레이즈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스틸을 자주 시도하는 플레이어가 스틸 후에 올인을 할 때는 거의 항상 밸류가 있는 핸들을 들었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스틸을 되게 자주 시도하는 플레이어가 있어요. 근데 어, 블라인드 스틸을 한 다음에 갑자기 블라인드 스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좀 이상한데, 블라인드 스틸 자주 시도하는 플레이어 스틸 후에 올인을 할 때는 거의 항상 밸류가 있는 핸드 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틸을 말하는 건지 스틸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틸을 그냥 시도했다고 치고 리스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콜을 주고, 스틸을 처음에 시도했던 사람이 콜을 주고 들어왔어. 근데 플랍이 깔리고 리스틸을 시도한 사람이 컨티벳을 했는데 뒷집에 있는 스틸을 시도한 사람이 갑자기 올인을 불러. 그럼 그만큼 핸드가 좋다는 거고, 혹은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스틸을 누가 했고, 그리고 이제 리스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틸을 했는데 상대방이 콜을 했어. 콜을 했다는 건 충분히 핸드가 좋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풀랍에서 리스틸을 한 사람이 얼리 포지션에서 선액션으로 먼저 올인을 불러버렸어. 그것도 핸드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죠. 두 경우 모두 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KMGM은 몰라. 왜? 나싱, 투오버 막 이런 걸로도 그냥 올인을 먼저 박아버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그래 너 좋은가 보다, 그리고 그냥 죽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어주니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은 배우는 거 없이 포커 실력은 늘지 않고 평생 그렇게 게임하다가 패가 망신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죽었다고 본인은 아싸 이러면서 되게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본인의 실력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블라인드 스틸 할 때 리스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었고요. 자, 오늘 이제 좀 이 글에서 배웠던 것들은, 상대방에게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파도즈는 2대1보다 2대1이고 2대1 미만이 되게끔 상대방의 레이지의 최소 3배 이상 3x 이상으로 리레이즈를 해서 상대방의 파도즈를 깨트리자. 자, 리스틸은 루즈하고 공격적인 플레이어에게 가장 효과적이다. 굉장히 참여 빈도가 높고 공격성이 뛰어난 애들, 이런 애들한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리스틸을 할 때는 꼭 밸류가 있는 핸드로 리스틸을 시도해야 된다. 어떤 상대건.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밸류가 없는 핸드로도 충분히 리스틸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건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익스플로이트들이나 그리고 테이블 혹은 토너먼트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쌓였을 때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기초적인 것은 밸류가 있는 핸드로만 리스틸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책 읽어주는 열혈허니, 자, 홀덤 잘하는 방법 벌써 14화예요. 14화 리스틸, 기본적인 리스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다들 이제 뭐 이것까지 배우시면, 테이블에서 요 놈이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틸 시도하는 것 같은데, 자, 리스틸을 하자. 리스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파도즈를 깨트리고, 파도즈를 2대1 이상 깨트리고, 현재 얼마고, 제가 지금 뭐 3x로 오픈을 했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택이 요거고 9BB 이상을 베팅해야 되는데 11BB 밖에 없네. 아이씨, 안되겠다. 그럼 올인이다. 왜?
팍 커밋 상태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이고, 충분히 많이 사용을 해 보셔서 다 본인들의 스킬로 만드시고,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본인의 홀덤 포커 실력을 굉장히 향상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들을 잘 배우셨다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진짜 오늘 써봤는데 그게 실제로 잘 되네요. 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방송 찍는 입장에서 되게 좀 보람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에도 댓글과, 댓글 좀 적어주시고, 댓글 그냥 막 이렇게 몇 개 적어주시면, 고생하셨어요. 이런 댓글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댓글 좀 해주시고, 자, 이거 아시죠?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홀덤 하시는 분들 또 주변 친구들 많으시니까 주변 분들도 야 이거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예라라니 TV 구독을 전도를 좀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벌써 46분 녹화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46분 동안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홀덤을 잘하는 방법 책 읽어준 예라언니 그 14와 리스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라언니였고요.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요. I will see you next time. 바이바이.